안녕하세요, 이동원입니다. 여러분, 건물 매입할 때 금리 좋게 받는 방법 아시나요? 똑같은 건물, 똑같은 담보인데도 누군가는 금리 3% 초반을 받고 누군가는 4% 중반을 받습니다. 같은 건물을 사도 누군가는 매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를 벌리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말이죠. 정답은 은행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판단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물을 매입할 때 어떻게 금리를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실전 기술들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물을 매입할 때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현금이 없어서 쓰는 대출이 아니라 가진 자본을 최대한 유연하게 두고 시장의 흐름을 타면서 자산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죠. 레버리지는 시간, 돈, 기회를 한 번에 크게 밀어주는 가속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같은 건물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은 10년 걸릴 성장을 3년에서 5년 안에 당겨오는 효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돈을 빌려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굴려서 더 빨리 부자가 되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레버리지를 익숙하게 쓰면서도 정작 금리 문제에서는 의외로 단순하게 접근한다는 사실이죠. 내 주거래 은행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해주겠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거래 은행은 급여가 들어가고 카드를 쓰고 정기적으로 입출금이 있는 곳일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테니까 좋은 조건이 나오겠지 라고 기대하게 되죠. 근데 은행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은행은 개인 금융과 기업 금융을 아예 다른 세계로 취급하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거래했어도 건물 매입 대출에서는 새로운 고객일 뿐이에요. 왜냐면 건물 대출은 개인 뱅킹 직원이 보고 판단하는 영역이 아니라 지점장, 센터장, 심사팀 같은 금융기업 파트에서 처리하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즉 주거래 은행이니까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감정적인 기대일 뿐이고 은행 쪽 기준에서는 거의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현장에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주거래 은행을 찾아서 대출 좀 알아보려고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은행은 비교 안 하는 고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고객은 은행에서 가장 편합니다. 왜냐면 기본 조건을 그대로 던져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여러 번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잔금 일주일 전 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고 한도를 줄이고 계약 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던 이야기였죠. 잔금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은행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바꿔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이 반복되면서 몇 천만 원, 몇억 원씩 불필요한 이자를 더 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 은행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70억 대출 기준으로 금리 4%에 0.3%만 금리가 좋아져도 연간 이자 차익은 약 2,100만 원입니다. 그게 매년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건물을 매수하려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출의 기본판은 분명 존재합니다. 신규 법인이라면 대표의 개인 신용도와 현금 흐름, 공동 담보 가능 여부, 이건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첫 관문이자 은행이 보는 기본 점수표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갈리는 곳은 그 다음 금리를 실제로 깎아내리는 2차 단계입니다. 중개사를 통한 비딩, 즉 은행 간 경쟁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중개사는 수많은 케이스를 다뤄봤기 때문에 어떤 지점장이 어떤 유형을 좋아하는지, 어떤 센터장이 어떤 담보를 선호하는지, 금리가 어디까지 깎일 수 있는지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죠. 건물 매입 대출은 반드시 기업 대출 전문인 지점장, 센터장님과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업금융 전문 지점은 하루에도 여러 케이스를 다루기 때문에 구조 이해와 금리 조정 폭, 한도 승인 유연성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 대출은 어떤 은행이냐보다 어떤 지점장, 센터장님을 만나느냐가 훨씬 더 결정적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중개사가 가져온 케이스는 조건을 잘못 내면 다른 은행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고객이라고 보기 때문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려고 움직입니다. 결국 이 흐름 때문에 중개사를 통해 들어간 대출은 금리와 한도가 유연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대출은 언제 받느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상반기에는 여신이 넉넉해서 금리가 더 잘 떨어지고 한도도 여유가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올해 목표치를 채워야 하니까 초반에 적극적이죠. 반대로 하반기, 특히 연말 근처로 가면 여신이 거의 소진돼서 금리가 올라가고 한도도 꽉 막힙니다. 같은 건물
건물, 같은 담보, 똑같은 법인인데도 연초, 연말 조건 차이가 억 단위로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은행마다 존재하는 연초 금리 우대 프로모션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지점장 직권 우대 쿠폰,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으시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떤 중개사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리 0.2%에서 0.4%, 많게는 0.5%까지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류만 제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들고 갔는지, 언제 넣었는지, 어떤 지점장이 처리하느냐, 여기서 이자 수천에서 수억이 갈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 대출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타이밍이다. 건물 한 채는 그냥 투자지만 대출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사업은 원가를 낮추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얼마 전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계약하셨던 대표님이 대출 연장을 하려고 했지만 기존 은행 쪽에서 높은 금리를 제시를 한 거죠.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업대출 전문센터의 지점장님을 여러 분 연결해 드렸습니다. 레버리지 고객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이라 케이스를 단번에 이해하고 구조를 잡아줬어요. 원래 기존 은행은 금리가 4.5%대였지만 최종 실행 금리는 3% 후반대로 내려갔습니다. 조건이 바뀐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출은 동일 조건이라면 누구에게 맡겨지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딩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입니다. 빌딩처럼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는 자산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도 좋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개사들에게 영업을 자주 오곤 합니다.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부터 금리는 협상 대상이고,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물의 수익 구조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은 받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떤 전문가와 연결되느냐, 어떤 서류와 구조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레버리지의 효율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죠. 건물을 잘 사는 건 입지,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자 절약은 수익과 바로 직결됩니다. 한 달에 300, 500, 700을 아끼면 1년이면 수천이고 10년이면 수억이고, 이자를 줄이는 순간 자산의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출은 그냥 은행이 주는 대로 받는 절차가 아니라 설계하고 비교하고 밀고 당기고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